예, 이번 시간은 선의 한맛 5번째 화두 참고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봅시다. 이번 시간의 공부는 여기 참선요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허운화상이란 분이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화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견해 이걸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두 참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두죠. 뭐. 예. 화두가 뭐냐 할 때 화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화두는 자 여기 보세요. 염불시수,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화두입니다. 이럴 때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그 자체가 화두이고요. 첫째, 주어진 화두가 이제 주어졌죠. 그 다음 또 화두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것이 화두라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 염불시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와닿아야 되겠죠. 저게. 뭔가 하는 뭐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견이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데 우리 소귀의 경일기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해가지고 화두 참고가 안 되죠. 그래서 화두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화두에 집중하면서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자기가 본인이 염불하면서 계속 이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하고 의심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딱 하고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자, 그때부터 화두라 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을 따라서 생각을 전개시키고 느낌에 일어나는 바로 앞자리를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화두를 보아야 하며 화두는 도를 알리면 화두를 보아야 하며 이것이 마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화두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가령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을 본다는 것은 곧 이 마음자리를 보는 것인데 이 마음자리를 하는 것이 마음이 일으킨 자리가 아니고 마음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을 비춰보라는 말과 같죠.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불을 켜는 것이다. 불교로 얘기하면 불성을 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형광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꺼진 상태로 있다. 오직 깨달은 자만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방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불부터 켜는 일이다. 불도 켜지 않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듬어서 이게 뭐냐 하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불부터 켜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화두 참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불부터 켜는 거예요. 불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화두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형광등이 있는 거죠. 그거부터 먼저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 염불시수하는 여기에서 영감이 일 거 아닙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경험되죠? 경험되면서 그 다음 거기에 음미하면서 머무를 수 있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화두 참고는 자기 내면에 형광등 불빛을 켜는 거나 똑같은 이치죠. 화두 참고한다는 것은.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것이 화두라고 하는가? 화는 말이요, 두는 말하기 이전이니 가령 아미타불을
염할 때 아미타불을 하는 아미타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화고, 이를 염하기 직전이 바로 화두다. 이른바 화두란 곧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화미가 되고 만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생각이 일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죠. 마음이 뭐 대상에 대해서 건드려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과 접촉하면서 마음이 일잖아요. 마음이 일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화두가 아니고 화미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앞을 관하라 라는 게 화두의 참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화두를 본다 할 때 간화한다. 간화선이라고 그러죠. 간화. 화두를 본다. 이런 말도 되지만 화두를 비춘다. 조고간화. 조고간화. 비춘다 말이죠. 화두를 비춘다고도 이야기한다. 즉 내면의 불을 밝혀놓으라.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형광등 켜기 위해서 명상할 때 손을 앞으로 들든지 양손으로 하든지, 양손으로 하는 거 무중력 명상, 또 손을 앞에 들든지요. 들었을 때 불이 켜진다고 그랬죠. 놓으면은 남아있으면 켜진 거고 이게 없으면 꺼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안 켜져요. 집중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정신이 모이잖아요. 켜진 상태죠. 놓아도 스위치가 안 꺼져야 돼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보통 조금 술을 하면 그렇고 어느 정도 켜진 상태가 되면 이제 불이 환하면은 비로소 이제 환한 상태에서 관할 수 있죠. 염불시수할 때 염불하는 자가 누군가. 지금 내가 아미타불 하는데 이게 누군가, 누가 하는가, 내 입이 하는가, 아니면 내 머리가 하는가. 자, 이거 봅시다. 이분이 서러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어떤 것을 화두로 하는가? 화는 말이요, 두는 말하기 전이다. 여기까지는 했고요. 이른바 화두란 곧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화미가 되고 만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불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들뜨지도 않고 혼침에 빠지지도 않으며 고요함에 탐착하지도 않고 공에 떨어지지도 않으며 또 이를 없애지도 않은 불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시각각 또렷또렷하여 일념으로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 나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음이 바로 화두를 보는 것이요. 불생불멸이 화두를 보는 것이요. 또 화두를 비춘다고 한다. 자, 그래서 화두를 보려면 먼저 의정을 일으켜야 한다. 의정, 의심에 정할 때 정자죠. 의정, 의심할 때 정자 이거 있죠. 의심의 감정, 느낌. 화두를 염불시수할 때 저기에서 딱 와다가 마음에 뭔가 딱 잡혀야죠. 느낌이 일어야죠. 저 말이 하는 어떤 발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정이 일어나죠. 이것이 화두를 잡는 길잡이다. 어떤 것을 의정이라고 하는가? 가령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자기가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입으로 염불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일까?
만약 입으로 염불을 한다면 잠들었을 때 입은 그대로 있는데 왜 염불할 줄을 모르는가? 만약 마음으로 염불을 한다면 또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누구인가에 가볍게 의심을 일으켜야 하며 거칠게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좋다. 염불 시수할 때 수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직 누구라 하는 것을 결정이 되질 않은 거예요. 누구인가? 의문이죠, 의문. 의문을 자꾸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아미타불 하는데 이 아미타불 소리하는 이 주인공이 누군가? 내 입이 하나 아니면 머리가 하나 마음이 하는가? 예. 입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하면 그건 누군가 하고 자꾸 찾아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의문을 일으키는. 염불시수라는 네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 누구인가라는 자이며 나머지 세 글자는 그것을 늘려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자, 초심자는 의념이라고 하죠. 초심자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으키는 의념은 굉장히 거칠다. 그리고 자꾸 문득 일어났다 끊어진다. 누구라고 했다가 누구라고 의심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거칠든지 아니면 누구라고 일으켰다가 그 순간에 또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정이 굉장히 문득 이어지며 금방 익었다가 서리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념이 한결같지 않죠. 예. 그런데 차츰 이렇게 날뛰던 마음이 거두어들여지고 염두에 어떤 덩어리가 잡힌다. 누구 할 때 어떤 이것이 그냥 감정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 딱 이렇게 뭔가 덩어리로 잡힌다. 덩어리로 잡혀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참구가 시작된다. 화두가 참고시. 예. 전에 이제 형광등 켜기를 한번 비유해 보죠. 자, 집중했죠? 자, 집중했는데 처음엔 집중했는데 집중이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든지 마음이 다른 데 흘러버려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또 돌이켜 다시 또 모으고 다시 모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탁 하면 느낌이 딱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요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잡히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손을 내려봐라는 그랬죠. 손을 내려봐도 이것이 딱 잡혀 있는지 손을 내린과 동시에 무너지는지. 영의 경험은요, 이 시멘트 공사라 같다 그랬대요. 시멘트에 물을 부어가 이렇게 믹스해놨잖아요. 이제 모래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로 벽을 쌓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거푸집이 필요하다고요. 거푸집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이게 말아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물처럼 되니까 그냥 안 서니까. 이렇게 하는 건 지금 거푸집 공사예요. 생겼죠. 느낌이 생겼죠. 자, 그 시멘트가 굳었다는 뜻이에요.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가지고 무너지면은 아직까지 굳은 게 아니에요. 설익었죠. 그러니까 다시 세워야 돼. 다시 그 느낌을 잡아야 돼. 그런데 떼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자, 거푸집을 떼도 이제는 시멘트가 단단하게 딱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가 딱 선 상태를 뭐라 하면 의정이라고 한다. 의정. 예?
한 덩어리의 은염이 현전하여 간단 없이 중단하는 상거 없이 이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의정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의정이 돼야만 이제는 손을 내려놔도 항상 이것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야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 내가 내면이 켜져 있는 상태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자, 지금은 뭐예요? 뭘 한다고요? 화두창구니까 켜진 상태에서 계속 켜진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참구에 들어가죠. 무슨 누구냐 하고 참구에 들어가는. 예. 그렇게 이제 예. 켜진 상태에서 고요하게, 그 다음에 맑게, 이렇게 맑고 고요하게 이렇게 비친다 그러죠. 적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혼침이고 하나는 무기라는 겁니다. 혼침은 뭐냐 하면은 딱 잡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딱 잡고 있으면 이제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서 마음을 놓으면은 그대로 잠에 떨어져요. 이걸 혼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잘못하에 놓으면은 이게 흩어질까 싶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긴정 시간에 계속 이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화두 참구가 진행이 안 되죠.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의식을 딱 세운 거랑 느낌을 살리거나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의식은 계속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요. 불을 밝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고 의식만 꽉 잡고 이렇게 있고 그냥 놓으면 이게 흩어질까 싶어가지고 이랬으면 마음이 느끼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죠. 이걸 그러니까 느낌이 사라진 상태를 무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기. 무기가 되면은 죽은 나무가 바위에 기댄 것 같이 앉아 있게 된다. 앉아 있긴 있는데 냉랭해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두 개를 피하면서 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이 한 생각은 맑고 고요하게 비추며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고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으며 항상 분명하게 자각하니 찬 불에 연기 피어오르듯 한 줄기로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아니합니다. 공부가 이 경지에 이르면 건강의 눈동자를 갖추어야 하니 다시 화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미 의정이 형성됐고, 그 다음 화두에 집중하면서 화두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 감을 잡은 그 감을 비추면서 진행시키고 느끼고 진행시키면서 비추고 동시에 같이 진행되니까 음미의 들어감이 깊고 깊어지죠. 깊고 깊어지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로 이제 화두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게. 자, 이래 이제 화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사심과 장운심이라 얘기하는데 생사심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예. 화두를 참고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일하면은 뭐가 가장 좋겠어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당면 문제와 직결되는 어떤 화두가 가장 좋겠죠. 그래야 간절함이 일어날 거예요. 생판 모르는 화두를 던져놓고 저게 뭐지? 누가 이야기했지? 라고 하면 그게 화두가 친해지지가 않죠. 친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간절함이 일어나고 화두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고 하면 좀 이 간절함과 그다음에 의연함, 그다음에 모든 것을 끊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어떤 결단 이런 게 필요해요. 준비라는 게. 이런 걸 이제 무심이란다.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근심 걱정을 내려놔 버리고 예.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조금 하다가 두지 않고 화두를 잡았다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장. 그게. 그러니까 끝장을 본다 하는 게 한 번에 수련해서 물론 끝장을 볼 수도 있죠. 예.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가보자를 하고 그만둬도 계속 화두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 할 때 명상할 때 화두 창구가 계속돼야 되고 명상을 털고 일어나서 다른 일상생활 할 때도 화두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면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문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비추면서 봐야 되는 거죠. 비추면서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추지도 않고 참고만 하면 그게 화두가 화미라는 거죠. 비추는 건 어디 있느냐? 불은 화두에 있다. 느낌이 일어나기 전에 의식을 집중시켜가지고 불을 밝혀라. 그 뒤에 불성을 밝히라. 그 다음에 화두를 참고에 들어가라. 예. 그 느낌이 화두에서 어떤 와닿는 게 있다면은 빛이 있는 데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마음이 발견하지 않고는 화두도 진행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발견돼야 자본심도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 직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면면하게 계속 은밀하면서 느끼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비추고 음미하고 음미하면서 비추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참고한다는 거. 예. 그래서 화두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 책과 더불어서 참선요지라는 책인데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